마이스 샬레 2부 시작하겠습니다. 클럽 월드컵이 개막을 하죠. 곧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첫 경기는 했어요. 이제 경기는 미군의 메시 팀이 했어요. 마이애미가. 인터 마이애미와 경기를 했었죠. 네, 알 아흘리하고. 네, 새벽에 경기를 했었고 곧 1시에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를 하는데 현재 지금 라인업이 나와서 라인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노이어, 하, 키미히, 케인, 코망, 올리세, 게리루, 보이, 밀러, 스타니시치, 파블로비치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는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일부에서 말했겠지만 이제 부상을 달고 있는 김민재 선수기 때문에 명단 제외를 시켜준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클럽 월드컵 얘기를 할까요? 저희가 사실 녹음을 금요일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좀 클럽 월드컵을 따로 다루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썼는데, 어쩌다 보니까 클럽 월드컵 경기라는 당일에 녹음을 하는 생이 돼버려가지고 그쵸. 좀 신기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오클랜드 시티라는 팀과 이제 미넨은 네. 곧 경기를 하고요. 지금 미넨 명단에서 좀 눈여겨볼 점은 요나단 타와 톰 비숍이 포함됐고 토마스 밀러와 무시알라, 노이어도 포함이 됐습니다. 사네는 6월 30일까지 계약이기 때문에 3경기 하고 16강을 가게 된다면 플러스 16강까지 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경기는 이제 요나단 타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이제 공식적 미넨 첫 데뷔전이죠. 그렇죠. 그렇게 치르게 될 거고, 이제 밀러 선수가 이제 마지막 불꽃을 불때울 것으로 보이고, 아마 샤샤 보이 선수는 방출 경기가 아닐까요? 솔직히 V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네, 좀 많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선수죠. 사실 기대할 것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사실 급하게 데려온 선수잖아요. 겨울 이적 시장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정도로 못할 줄은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넨이 맞붙게 될 조별 상대를 말씀을 드리면 오클랜드 시티 말씀드렸고요. 보카 주니어스 그리고 벤피카와 맞붙게 되는데 보카 주니어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이제 매력적인 팀이잖아요. 그래서 좀 비교적 쉬운 일정을 좀 하게 되긴 했어요. 물론 벤피카가 좀 어려운 상대이긴 하지만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티를 1시간 뒤에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카 주니어스와의 경기가 있고, 그래서 좀 쉬운 일정을 맞이했기 때문에 어쨌든 쉬운 시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카 주니어스는 원정 팬들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미국에서 열리죠? 그래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원정 팬들. 맞네요. 좀 원정 팬들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많이 올 것 같긴 하네요. 뭐 미국 팬들 오지 않을까요? 근데 보카 주니어스 팬들이 여기서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아프리카다 보니까. 네,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도르트문트도 보겠습니다. 지금 분데스리가에서는 이 두 팀이 나가게 되는데 코벨과 오스트린스키 그리고 알렉산더 마이어가 골키퍼를 맡고요. 스위진에는 양코트, 안톤, 벤세바이니, 스벤손, 쥘레, 리엘손, 필리포 마네, 스마일라 쿨리발리, 벤카라 포함이 됐고 미드필더 레이나, 은메차, 브란트, 그로스, 듀랑빌, 축구에메카, 자비처, 마티스 알베르트, 아이만 아젤, 조보 벨링엄, 그리고 마지막 공격진에는 세루기라시, 막시밀리안 바이어, 카림 아데미, 폴 캄벨, 사무엘 레이나시오, 제이미 기튼스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뭐 유스 선수들을 제외하고 좀 눈여겨볼 걸 말씀을 드리면 이 필리포마네 선수와 스마일라 쿨리발리 이 선수가 포함이 됐는데 이 선수가 원래는 벨기에 쪽에 임대를 가 있다가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명단에 포함이 됐어요. 이제 쿨리발리 선수도 이제 프랑스 리그로 임대를 갔다가 근데 거기서 복귀를 좀 많이 못 뛰었더라고요. 부상을 당해서.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팀에 복귀를 해서 좀 뛰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를 온 축구와 메카 선수도 어쨌든 임대는 6월 30일까지니까 클럽 월드컵 명단에 포함이 되면서 조별리그 경기를 소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금쪽인 제이미 기튼스는 도르트 쪽에서 포함이 돼서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조부에 합류겠죠.
그죠. 조부가 만약에 클럽 월드컵을 캐리한다? 그러면은 넥스트 벨링엄, 네. 벨링엄은 아니지. 맞지. 벨링엄 맞지. 그래도 동생인데 벨링엄이라 해줘야죠. 근데 자기는 벨링엄이라 불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던데. 조부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근데 또 막상 불러주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 그치. 물론 이제 형의 그늘을 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사실 돌문 이적도 망설였다는 선수잖아요. 아, 그쵸. 네, 그렇지만 또 잘해주면은 그리고 F조에 소속된 도르트문트는 6월 18일에 플루미넨세, 6월 22일에 썬다운즈, 이거 아마 남아공 팀이고요. 그리고 네. 6월 26일에 한국에 이제 울산 HD, 이제 판버지와 만나게 됩니다. 네, 이제 김판곤 감독의 울산 HG와 만나게 되는데 그 경기가 좀 기대가 되네요. 사실 사실 지금 독일 도르트문트의 로스터라고 할까요? 로스터가 그 월드컵 그 멤버들이 다 빠졌잖아요. 이제 그렇죠. 거의 다 빠졌는데 그 조현우의 악몽을 다시 한번 조현우 맛 좀 봐라. 조현우의 악몽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울산 HD에 만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바이에른 위는 쪽보다는 대진이 좀 흥미로워 보여요. 왜냐면 네. 한국팀을 만나는 것 자체가 또 친근감이 있으니까. 네, 사실 뭐 이제 국내에서도 행사도 이제 좀 크게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쵸. 이제 그거를 이제 박주호 선수가 올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두 팀에서 다 뛰던 선수니까 박수 선수는 거의 오는 게 확정일 것 같고 이제 뭐 관련이 있었던 선수들이 다 와서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팬도 그렇고 어쨌든 보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4년에 한 번 있는 이벤트고 이제 도르트문트급의 좀 큰 클럽을 이렇게 대한민국 K리그 클럽이 상대하는 경우는 사실 이제 예전에 피스컵 정도 말고는 없고 뭐 최근에 이제 쿠팡 플레이 와가지고 또 하고 있긴 하지만 별로 없는 일이니까 좀 특별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울산 HD에 영입이 된 센터백이 한 명 있는데 세루기라시와 맞붙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야망을. 그래서 이제 기라시를 상대로 이제 우리 K리그 김영건 선수와 등등해서 센터백진들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근데 뭐 안타까운 점은 사실 울산 현대가 좀 프라임 울산 현대가 아니라는 점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렇죠. 좀 해롱해롱한 상태죠. 네, 사실 지금 폼이라면 전북이 좀 가야 되긴 하는데 뭐 전북이 그동안 좀 리그를 너무 박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점인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보야니치 선수가 체급이 높은 상대로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창의적인 선수로 생각이 드는데 K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되네요. 사실 K리그에 있던 선수들이. 그래서 도르트문트 얘기로 조금만 돌아가자면 이제 사실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그 조부가 들어왔다. 네. 정도 말고는 없는데 도르트문트도 예선은 무난하게 통과해서 16강 가서 조금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제 미넨 도르트문트 두 팀이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좀 더 빅클럽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체급 높은 클럽들과 상대하는 걸 저희는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기가 이제 프리시즌에 열려 재미있고 보기도 그렇고. 도르트문트 입장에서 조금 난감한 팀은 플루미넨세 정도 빼고는 플루미넨세도 사실은 근데 그나마 좀 까다로운 건 플루미넨세고 썬다운스랑 울산 HD는 사실 체급으로 눌러야 되는 팀이죠. 그렇죠. 사실 뭐 지면 이상한 클럽들이고. 그래서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더 높은 곳에 밟아야 되지 않나 싶고 사실 뭐 신입생들이 이제 좀 적응 기간 겸해서 조구 선수의 과연 그 정도였나 좀 그런 거를 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 클럽 월드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럽 월드컵은 이제 현재 쿠팡 플레이가 중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쿠팡 플레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DAZN이라고 하죠. DAZN.
네, 다즈. 거기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맞아요. 네. 원래 클럽 월드컵 그 중계권 자체를 무료로 풀었다며, 거기서. 네, 거기서 무료로 풀었는데, 이제, 쿠팡에서 돈 주고 사온 거잖아, 그거를. 네, 중계권을 돈 주고 사온 거라. 그럼 다즈니 VPN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긴 하죠. 음. 근데 VPN을 쓰고 무료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네. 한국어 중계는 없습니다. 맞아. 한국어 중계가 없는 게 단점이긴 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쿠팡 플레이 얘기가 나온 김에 자연스럽게 이제 쿠팡 플레이 맞네요. 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쿠팡 플레이가 이제 6월 15일부로 스포츠 패스라는 걸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기존 쿠팡 와우를 끊었을 때 그 쿠팡 플레이까지 모두 커버가 되는 구성이었는데, 스포츠 패스가 추가되면서 이제 9,900원인데 이제 원가는 12,000원이에요. 현재 할인가라고 하고, 이제 스포츠 패스에는 분데스리가가 포함돼 있어서 추가 결제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네. 이게 예전에 한번 쿠팡 플레이 얘기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연도에 EPL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런 중계권료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뭉탱이로 이제 F1, 라리가, 뭐 분데스리가, 뭐 에레디비제 뭐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스포츠 맞아요. 패스를 시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쿠팡와우를 끊으면 스포츠 패스도 끊겨요. 맞아요. 그게 맞는 건가? 과연. 그래서 그것도 말이 많고, 또 하나는 이게 어쨌든 저희가 이제 돈을 주고 보면은 그 정도의 퀄리티를 원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EPL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장지현 해설위원도 쿠팡 플레이로 넘어오시게 됐고, 기존에 있던 양동석 캐스터도 쿠팡 플레이로 넘어오게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EPL 쪽으로 들어가시게 될 거고, 뭐 이명철 해설위원도 이제 EPL 네, 쪽으로 아마 이제 넘어가시게 EPL 될 것 쪽으로 가실 같은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분데스리가에 누가 남느냐? 그리고 아, 우리, 그러네. 우리가 그 영어 중계 보자고 이런 돈까지 내면서 봐야 되느냐라는 게 있는 거죠, 사실은. 뭐 네. 영어 중계 해주니까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우리도 약간 그런 영어 중계에 대한 어떤 약간의 껄끄러움, 거부감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볼 그렇죠. 때마다. 아무래도 저희야 이게 이제 뭐 아니 되니까. 네, 중계 보는 게 익숙하지만 그런 네. 감도 있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거긴 하죠. 물론 뭐 프랑크푸르트나 이런 볼프스부르크 같은 팀들을 다 한국어 중계 해달라는 게 아닌데, 네. 그렇죠. 비중이 엄청 줄어들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조금 그렇죠. 불만이 있는 거죠, 사실. 영어 중계 그래서 네. 영어 중계가 거의 3분의 2라운드 정도 될 텐데, 네. 아니길 바라겠습니다만. 네. 뭐 바이에른 뮌헨, 마인츠, 우니온 우니온 베를린.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도르트문트도 한국어 중계를 뭐 잘 못 받는 팀 중에 하나죠. 안정권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EPL이 들어온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렇죠. 좀 제공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어쨌든 이거밖에 볼 방법은 없으니까 돈 쓰고 보긴 하겠지만 조금 불만이 있다. 그리고 뭐 가격 자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많은 거부 반응을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종목별로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이제 나는 이거 안 보는데 내가 이거까지 다 해줘야 되나, 네. 있는 거죠. 그렇죠. F1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은 좀 불만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F1만 보시는 분들께서는 난 축구도 안 보는데 날벼락이 떨어진 거지.
원래 그 쿠팡 와우를 잘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스포츠 패스 만든다 해가지고 가격은 오르고.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이제 F1은 프랙티스 세션까지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 뒤에 그거? 그 맨 처음에 이제 프랙티스 세션 1, 2, 3 아, 하고 프레스 세션. 네. 그 퀄리파잉 세션 하고 이제 레이스 하는데 그걸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근데 그 정도, 그러니까 사실 F1 보는 사람 거의 10,000원을 더 내고 기존의 가격보다. 그리고 그런 F1 격인데. 보는 사람들 중에서 프랙티스 잘 안 보는 사람 많거든요. 그냥 맞아요. 퀄리파잉만 그냥 보고 경기만 딱 보지. 네. 레이스 보는 사람 많은데 이것도 F1 쪽에서는 불만인 거고 저희 쪽 불만은 이제 그 중계 퀄리티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저희야 뭐 이제 사실 남윤성 해설위원도 원래 스포티비에서 EPL 쪽 담당하셨던 분이어가지고 네. 사실 이번 시즌은 뭐 다른 해설위원분들이 많이 수고를 해주셨지만 그래서 거의 다 EPL 하시는 분들이 와서 했던 거라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한국어 중계의 질이 떨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좀 걱정은 있긴 하죠. 직접적으로는. 지금 그 이명철 해설위원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김한 해설위원밖에 생각을 네.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원래 하셨던 분들 중에는 그래서 김한 해설위원 빼면 이제 누가 분데스리가를 할 것인가. 생각해보니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하네요. 그쵸. 원래 이제 티빙에서는 김호성 해설위원도 했었고 김민구 해설위원도 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김호성 해설위원은 라리가 쪽으로 가셨고 맞아요. 해설위원은 리강 쪽으로 가셔가지고 또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강인 선수가 또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적하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건 또 라리가도 빠질 가능성이 있고 나폴리 간다는 루머가 있어서 그러면 또 스포티비 쪽이 또 복잡해. 네. 의미를 보는 거겠죠. 그거 좀 복잡해지네요. 뭔가 많이. 그리고 이제 유럽 대항전을 나가는 팀들의 팬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스포티비도 끊어야 돼요. 네. 그래서 좀 두 배로 거의 들린다고 봐야겠죠. 돈이. 물론 그래서 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저희 그 구독료가 싼 편이긴 해요. 네, 사실 근데 J리그는 4만 원이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근데 그러니까 네. 그만큼 중계권료를 세게 주잖아. 네. 걔네 그래서 그렇게 부담이 하지만 쓰지 않았어요? 다즈니? 네, 엄청 많이 썼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써주면 우리도 그렇게 내지 이런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구독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도 그렇고. 보니까 그 종목별로 패스하는 게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냥 종목마다 그 패스를 만드는 게. 그래서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과연 그 중계 퀄리티가 어느 정도일지가 걱정이 돼서 제가 그거를 조금 걱정이 되네요. 파이플레이의 스포츠 패스가 잘 굴러갈지. 네, 사실 물론 뭐 가겠죠. 물론 가겠지만 분데스리가 팬들한테는 조금 분데스리가뿐만이 아니라 라리가 팬들 불만이 제대로 있을 거고. 근데 사실 라리가는 3명이나 있잖아요, 사실. 네. 황도현 해설위원도 라리가를 하고 싶어서 갔기 때문에 EPL 쪽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 분데스리가가 걱정이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중계 퀄리티나 이런 거는. 그쵸. 사실 이명철 해설위원 분도 EPL을 하시다가 쿠팡 플레이에 오신 거니까. 이제 쿠팡 플레이를 넘어오고 나서 그 쿠팡 플레이에서 아직 중계권이 없으니까 이제 분데스리가를 조금 하신 거잖아요. 네, 미넨 경기를 주로 하셨지만 그리고 이제 어쨌든 FA컵도 넘어오게 되고 카라바오컵도 넘어오게 되면서 그건 사실 이명철 해설위원이 전담식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메인 해설위원 간판급 해설위원이니까 EPL 쪽으로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컵 대회 해설을 하는 걸 보면서 네. 느꼈잖아요. 저는
그렇죠. 이분은 다음 시즌 되면 여기 없겠구나. 네. 그래서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EPL이 가장 인기가 많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안타까운 일이긴 하겠지만 저희는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그럼 될까요? 음, 좀 짧은 것 같은데 그냥 뭐 가볍게 이제 독일이 왜 네이션스 리그를 조졌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할까요? 아니, 그런데 그거는 그냥 나겔스만이 좀 점수를 이상했었던데. 점수도 그렇고 부상도 너무 많고 사실 스쿼드에. 그죠? 네, 사실 유디거 슐로트백스다가 코흐 그 이제 안톤 쓰면은 좀 역체감이 좀 있긴 할 거거든요. 그쵸. 볼 때마다 원탭도 그렇고 특히 뭐 이번 A매치 대회는 이제 뭐 어쨌든 독일이 4강에서 2패를 당하면서 4위로 끝냈잖아요. 네이션스 리그를. 그쵸. 그래서 좀 심지어 이제 이번 A매치에는 이제 특히 볼테마데 선수가 좀 많이 B클럽 링크가 나는데 약간 쇼케이스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볼테마데 공 어떻게 차나? 근데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가셨다는 그런 대회가 된 것 같아요. 진짜 거의 그 분데스리가 타겟들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김민재 선수의 직접적 경쟁자가 될 요나탄 타 선수도 이번에 많이 출전해가지고 그 첫 경기였나요? 이제 그 경기에 많은 호로쇼를 보였거든요. 제가 봐도 이건 좀 심한데 싶을 정도로 리그에서도 폼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경기 보고 와 차가 그 정도인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쵸. 네, 볼테마데도 저 거의 뭐 평가가 많이 내려간 것 같고 그래서 나겔스만이 과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다시 클럽으로 갈 수 있겠냐는 조금 판단을 다시 유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언젠가는 이제 클럽에 가실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과연 독일 국가대표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이번 네이션스 리그 두 경기를 보고 좀 회의적으로 변하기 시작하긴 했어요. 그쵸. 사실 이제 전술 유연성이나 이런 것도 뭔가 부임했던 초기보다는 줄어든 것 같고 그래서 음. 좀 나겔스만 감독이 물론 이제 좀 이번 선수단에 부상이 많고 그런 악재가 있었다곤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좀 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네이션스 리그가 이벤트성 대회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갔으면 기왕 우승하면 좋고 기왕 네. 떨어졌어도 3등 네.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호날두 선수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네이션스 리그 하나 우승했다고. 호날두 역시 피는 못 속인다더니 갑자기 또 호날두 얘기를. 아니 그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벤트 대회라도 아무리. 그렇죠.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 대회는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말해도. 제가 호날두 선수 좋아하지만 그 정도인가 싶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징크스가 네이션스 리그를 우승하면 다음 유로를 우승한다는 썰이 있더라고. 스페인이 그랬죠. 그렇죠. 이탈리안 막. 어. 스페인. 네. 그럼 흥미로운 그런 지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물론 뭐 네이션스 리그 막 분노가 떨어진 대회입니다만 사실 나겔스만의 이번 대회는 좀 많이 실망스러웠다는 점은 저도 그렇죠.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얘기 네이션스 리그까지 해봤으니까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는 녹음실에서 꼭 녹음을 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의 질이 조금 떨어지시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네. 많이 후원해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네, 패널 다음 주에는 아마 결산을 할 수 있겠죠? 다른 팀? 네. 다음 네. 분들이 많이 오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다른 팀 결산을 조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이제 그리고 볼프스부르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감독이 왔으니까 네. 올 때가 왔습니다. 그죠. 이제 할 건 해야죠. 네. 준비를 하실 시간이 왔습니다, 상윤 씨. 네, 준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녹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